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7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매우 좋은 어떤 장세 이어졌죠. 코스닥 증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이제 거래하는 또 코스닥 지수 자체가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매우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의 분위기와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인데요. 작년에는 참 분위기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고 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또 좋아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뭐 이제 그 팔고 싶은 지쳐서 팔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많은 물량을 메이저한테 뺏기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전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좋고 상승하는 어떤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쳐서 팔았는데 더 간다 이런 관점이 크고 이제 쳐다보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메이저가 계속 고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변하는 것, 또 시대가 변하는 것, 또 기술 혁명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놓고서 보더라도 이게 누구에게는 큰 위기인데 또 누구에게는 또 큰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과거로부터 계속 인터넷 혁명 시대부터 모바일 혁명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측면들 또 이제 또 친환경 또 탄소 제로 정책에 기반한 또 이제 전기차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또 내연기관의 위기 또 전동화 전기차 배터리 이 분야에 대한 엄청난 기회 퍼포먼스 이건 이 양비대죠. 아니 그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보다도 에너지를 쏟고 이 인사이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지할 것인가. 결국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결국 이제 부자와 빈자로 갈리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꼭 인생의 목표를 이제 부자로 삼고 이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성공한 자, 성공하지 못하는 자, 또 이제 일자리를 더 높이는 자, 일자리를 뺏기는 자, 부자와 빈자 뭐 이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펴는 게 맞을 것인가. 뭐 작년 뭐 올해 초 이제 계속 일관된 이야기와 전략들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분출의 단계로 넘어가는 업종들이 나타나면서 계좌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콘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요, 그냥 보합 정도였어요. 나스닥이 0.2% 정도 빠졌고, 다우랑 S&P는 이제 그냥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뭐 옵션 만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좀 미리 영상을 올려서 이제 마감 시세까지는 안 봤었는데 못 체크 못했는데 일본이 0.5% 정도 빠졌지만 밑꼬리 그면서 올라왔고 홍콩은 0.8% 상승했고 대만이 조금 밑꼬리 그렸어요. 빠졌지만 TSMC 때문에 상해 증시는 플러스로 양봉으로 돌렸고 그래서 소스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큰 변동 없이 그래서 뭐 변동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고 해외 쪽으로 한번 좀 간략하게 체크를 오랜만에 좀 해보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내려가다가 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은 낮추는 포인트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는 흐름인 것 같고 유럽의 증시는 뭐 계속 이제 이 고점권역의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큰 변동은 없네요. 유로스톡스 지수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건 뭐 위로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추세적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뭐 연염없이 뭐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여기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조금 이제 조정 나오는 이런 성격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 리포트 보면서 미국장 정리해보죠. 미국 증시가 FMC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제한적인 등락 속에서 혼조 마감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좀 충격을 받은 종목들이 나왔어요.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세 하락으로 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금요일날 뭐 옵션 만기를 맞아서 나스닥 100의 특별 재조정, 이 시총 상위 종목의 어떤 비중을 약간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일부 종목에 영향을 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물 출회되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다. 엔비디아, MS, 애플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한국 증시도 그냥 한 보합 정도, 내일 오전 좀 출발하지 않겠는가. 엔비디아가 부진했지만 여타 반도체 업종이 오펜하이머 등의 긍정적인 하반기 전망을 언급하면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의 강세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다음 주 반도체 쪽도 뭐 이번 주는 좀 쉬었잖아요. 이번 주는 뭐 2차전지가 완전히 업종 지수가 10% 급등하는 흐름이었고, 반도체는 좀 쉬었는데 다음 주 반도체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도 업종이 뭐 한 주 정도 쉬지 그렇게 오래 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뭐 지금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좋은 분위기 계속 내주고 있고요. 이번 주 수급을 일주일 수급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코스피 쪽에서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가 어떤 종목이 많았는지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1,300억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네요. 연염없이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를 이번 주에도 6,800억을 순매도했어요. 삼성전자를 2,000억 정도, 하이닉스를 66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뭐 이건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샀네요, 오히려. FNF, 카카오, 대한항공,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했고요. 뭐 금양 같은 기업이 있는 게 좀 이채롭네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700억 정도, 네이버를 65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주도주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한양행을 37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 기관이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를 좀 공통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IT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어떤 시그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삼성 SDS가 좀 올랐던 것도 좀 이제 특이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를 주로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을 외국인이 5,300억 순매수, 에코프로를 1,800억 순매수, 두 종목 합쳐서 이번 주에만 외국인이 7,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2차전지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 중심이에요. 성우하이텍이 200억, 윤성 FNC 180억, 엔캠을 140억, 필옵틱스 130억, 하나기술 뭐 이런 것들, 뭐 2차전지 종목들을 쫙 이렇게 사는 것들이었고요. LNF로 오히려 890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종목을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NF를. 동진세미캠을 2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HLB도 이제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관들은 에코프로를 300억 순매수, 대주 전자재료를 280억을 순매수했네요. 반도체 쪽에 이제 리노공업을 230억 순매수했고, 양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각각 도합을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반도체 종목을 꽤나 샀네요, 이번 주. 솔브레인, 심텍, PSK 이런 종목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이제 뭐 동시 수급 쪽으로 이번 한 주간의 흐름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동시 순매수, 네이버, 삼성전기, 유한양행, 삼성 SS 이런 종목들, SK 바이오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이녹스 첨단 소재, 윤성 FNC, 펄어비스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ST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EUV 쪽, 요때 이제 자회사 때문에 빠졌다가
요거 이제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 중심이에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보시면 메디톡스 이어플로우, 또 이제 알테오젠, 레이 이제 덴탈 쪽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에 좀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지수까지 좀 보면요, 업종 지수 코스피 쪽 이제 장기 평선을 좀 뚫어올릴 수 있는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반도체 쉬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반도체 좀 움직일 명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상승 돌파, 480일 장기평 돌파 가능성 높을 것 같고, 코스닥은 요게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시세를 강화하는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붙으면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진성 상승,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보시면 업종 지수 흐름이 신고가를 연일 지금 써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강세 흐름의 어떤 모습을 유지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다음 주 전략에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업종에서 좀 괜찮은 리포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산업 리포트로 나온 내용인데요. 7월 6일자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2차전지가 이제 주도 섹터인 이유인데요. 하반기에도 2차전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장성과 모멘텀이 이제 가장 큰 섹터죠. 맞습니다. 일단 모멘텀적으로 반도체도 강한데요. 성장성 측면에서는 2차전지에 버금가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이제 2차전지에 보다 더 강력한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이제 시세 분출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총 전체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총 비중도 2차전지 업종이 거의 이제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그 정리해가지고 업종에서 이제 전체 이제 시장에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추이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업종이 18% 정도, 거의 20% 육박하게 됐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7.45% 정도. 그래서 주요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비중을 볼 때 2차전지 업종은 반도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바이오는 지금 가장 어떤 어두운 지점, 시총 비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점에 들어와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이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뭐 에코프로엠, LNF, 포스코 이제 퓨처엠 이런 종목들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업종 내에서 10% 비중, 그리고 이제 LG엔솔, 삼성 SDI가 이제 40%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성을 지니게 돼요. 사실상 패시브한 자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신고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2차전지는 이제 막 정말 클라이막스의 어떤 극에 달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또 20% 이상의 급등하는 시세 분출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의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20%로 올라갈 공산은 매우 높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뭐 25% 성장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주력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6년까지 59%의 성장률을 내면서 가장 높을 것이다. 미국 IRA 정책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해가는 중이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향 수주 계약이 가장 활발했던 국내 배터리 셀 양극재 중심으로 성장률은 뭐 사실상 이제 그 셀 업체 연평균 32% 성장률 대비 양극재 3사는 약 50% 수준으로 주가가 더 강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제 성장률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양극재 3사의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달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이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큰데요. 이제 장비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막 하나기술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를 내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막 연일 PNT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결국은 움직일 차례가 됐다는 게, 이 많은 이제 셀 업체들, SK온, 포드 같은 또 블루오벌, SK로 합작사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이렇게 또 정책 자금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을 이제 공장을 세우면서 장비에 대한 발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이제 상반기부터 얘기 드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주가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거예요.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SK온은 미국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무적 안정성도 강화될 것이고, 또 SK온은 지난해 7월이죠. 독일의 무역 보험 기관인 오일러 헤르메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을 통해 헝가리 3공장 등 유럽 배터리 사업을 위한 투자 자금을 2조 6천억 확보한 바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자금 확보를 이어가면서 이제 공장 발주를 해나가는, 또 이제 장비 발주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지금 정부 측에서 엄청난 보조금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 스텔란티스, 삼성SI 이제 같이 이런 업체들이 결국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이제 지원받기 시작했다. 이번 LG엔솔, 스텔란티스 또 합작 공장에 대한 지원 규모는 독일 폭스바겐이 온타리오주 세인트 토머스에 짓는 배터리 공장 지원 규모인 130억 캐나다 달러를 능가한다. 그래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전기차를 클린테크의 중심축으로 보고 자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하면 또 떠올릴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마그나입니다. LG전자와 함께 이제 그 합작사 만들어가지고 전장 관련된 여러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인 어떤 그 매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멕시코 공장이 가동하고요. 또 이제 이 기사처럼 또 이제 그 캐나다, 캐나다 이제 캐나다 쪽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테네시 쪽 블루오벌 쪽에서 생산되는 포드의 전기 이제 트럭용 부품을 이제 생산할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1조 정도, 7억 9천만 달러 정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을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LG 전자와 함께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나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하고 커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LG전자 또 LG노텍까지 같이 연결해서 추세적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반기에도 이제 여러 어떤 수주 소식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하반기에 역시 이제 장비사들도 있지만 이 셀사들의 이제 수주 소식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체크를 보시면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까지 국내 배터리 셀 3사는 미국 내 완성차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를 지속했고, 이에 26년까지는 미국 배터리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27년에서 30년 미국 내 배터리 수급은 현저하게 공급이 부족하게 됐고, 셀 증설 기간 2년, 수율 정상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7년부터의 어떤 양산 배터리에 대한 수주 계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해서 계속적인 수주 소식들은 들려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은 이제 장기 수주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미국향 양극재 수급은 26년 기준으로도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반기 양극재 장기 수주 계약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미국 쪽에서 셀 수주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요.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한 22%를 좀 가정해서 볼 때 미국 내 배터리 수요가 918기가와트시가 요구되는데, 현재까지 각 사에서 발표한 미국 내 셀 생산 능력은 700기가와트시 정도, 갭이 한 200기가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완성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27년 이후 공급에 대한 수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수율 정상화, 증설 기간 쳐서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또다시 수주 계약이 진행돼야지만 이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셀 수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이제 미국 내 배터리 수요, 그리고 미국 내 셀 생산 능력, 이게 어느 정도 좀 가측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26년 정도 이렇게 좀 맞춰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넘어갈수록 이 30년 이상 넘어가면 이게 가파르게 또 이제 침투율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모자랄 것이다.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또다시 수주 계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양극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보면 공급 부족이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셀 기업들의 기확보된 수주에 대한 양극재 계약도 아직 확실히 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또다시 이게 또 확보하려면 증설하고 수율 잡고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3, 4년 전에 이 계약을 맺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SKI 테크놀로지, WCP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지만 분리막 기업들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분리막은 코팅 제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가 중국 창신 신소재로 국내 분리막 기업들은 대부분 단일 고객사 위주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SKI 테크놀로지 SK 쪽, 또 이제 WCP 삼성 SI 쪽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LG엔솔은 LG화학 쪽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어떤 고객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미국 IRA 법안으로 보면 결국 이제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었던 국내 2개 업체 SK 테크놀로지, WCP가 또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IRA 정책에서 부품 요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북미 지역의 공장 설립이 필요한데요. 아직 IRA 정책 기준에 모함이 있으나 소비자세 공제 기준으로만 보아도 북미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또한 배터리 셀 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도 높아질 비용에 대비해서 소재별 공급망 다변에 대한 니즈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한 4년의 증설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리막도 25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주 계약 및 북미 진출에 대한 계획이 발표돼야 된다는 측면, 이 부분에서 볼 때 결국은 올해 하반기 분리막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섹터 뷰, 또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3년 소재가 셀보다 낮다. 소재 중 양극재. 또 24년에는 오히려 이제 소재보다는 또 셀이 낮다. 이렇게 이제 시점별 또 이제 우호적인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업스트림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이제 실리콘 음극재, 또 CNT 도전재 같은, 또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또 나노신소재, 제이오 같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특히나 이제 최대 24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가 2차전지 섹터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아직 셀 기업들이 받은 수주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하고, 올해 하반기 셀 기업들의 추가 수주 시 내년 상반기까지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양극재가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다른 소재들의 고객사 다변화 및 수주 계약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상반기는 양극재 중심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양극재뿐 아니라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분리막, 또 이제 실리콘 음극재, 또 CNT 도전재 등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첨가재 쪽에 대한 부분도, 분리막 쪽 다른 부분도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전구체, 폐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좀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기업들도 좀 보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유안타에서 이제 셀 쪽 탑픽은 LG엔솔, 또 삼성 SDI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탑픽은 LG엔솔입니다. 수주 모멘텀, 뭐 밸류에이션, 또 삼성 SI도 이제 수주를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양극재 분리막 무조건 들고 가야 할 소재다 해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LNF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분리막은 뭐 SK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WCP 이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북미 증설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또 CNT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자. 하반기부터 실리콘 음극재 본격 차종 확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차종 확대에 따른 수주 계약이 확대된다면 꼭 적용해야 할 CNT 도전제 관련 기업이 같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또 나도신조제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재차 주목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이고요. 제이오 같은 기업은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위치에 올려놓은 모습들도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눔 인사이트라고 이제 독서 클럽을 제가 운영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제 형태를 독서 클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후 우리가 이제 스터디 클럽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혜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구조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은퇴, 노후 이런 것들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좀 가치 있는 그런 어떤 동행 공동체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 2, 3, 4기까지 이렇게 또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이제 후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좀 잘 아시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후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뭔가 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즐거움, 과정에 대한 어떤 행복한 어떤 느낌들, 또 이제 같이 그런 어떤 고민들을 나눌 수 있고, 또 학습도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팬딩을 통해서 이제 종목과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집중하고 있죠. 보다 더 실전적인 내용들. 근데 이제 그 가장 초석에 이제 깔려서 이제 단단하게 있어야 될 부분은 주식 투자의 어떤 철학이나 기준 가치관, 또 이제 심리 부분이죠. 저는 심리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중요도를 이제 가져야만 하고, 그거는 사실 학습의 영역보다는 스스로 정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형식을 취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 책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런 독서 클럽 하게 되면 책을 다 그래도 다 읽고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사실 인사이트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자신의 심리를 돌아보면서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좋은 어떤 지혜 나눔과 또 이제 경험의 나눔들을 가진다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참 만족하고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다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서 어떤 가치와 여기 가서 또 얘기 나누면 참 좋고 유익하고 건설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업과 직장과 그런 부분에서는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다양성을 또 가지면서 그 다양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다 보면 또 다른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공동체, 또 지적 유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저도 배우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이렇게 나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 제가 또 그 6기부터 한번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설문지를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목은 제가 변화는 위기와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이제 사업이든 투자든 인생이든 성공의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능동적으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도 기대되는 또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날씨는 좀 흐리네요. 비도 좀 오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요즘 감기가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투자의 기회를 크게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도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